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후삼국 시대가 펼쳐졌고 그 후삼국을 통일했던 고려의 전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후삼국 시대라고 하는 이 용어를 한번 볼게요. 이 후삼국 시대 어디서 좀 비슷한 단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삼국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삼국시대라고 하면 보통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을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후삼국시대, 삼국시대가 뒤에 또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무슨 나라가 존재했던 걸까요? 당연히 신라는 계속 존재했겠죠. 왜냐면 지난 시간까지 우리 신라 계속 봤죠. 신라는 계속 존재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에 고구려하고 백제가 남았죠. 고구려하고 백제 분명히 멸망을 했어요. 근데 다시 생겼대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일단 통일신라시대 말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봅시다. 어느 나라든지 이 말기로 갈수록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계속 농민들은 어렵고 그 위에 사람들, 권력자들은 권력 다툼만 하고 있고 그러느라고 이제 힘든 농민들의 삶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이 신라 말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왕이 누구였냐면 진성여왕이었어요. 진성여왕 시기에는 일단 그 권력 다툼이 굉장히 극에 달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부터 계속 귀족들이 자기가 왕을 하려고 계속 막 권력 다툼이 있었는데 진성여왕 때 되면은 그게 굉장히 심해졌던 거죠. 왜냐면 나라 말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계속 이제 농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자연재해도 겹치고 이러느냐고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제대로 못 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앙에서는 농민들의 그런 삶을 제대로 지켜볼 여유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니까 지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농민들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금 독촉을 하기 시작을 하죠. 세금 내, 세금 좀 내 라고 하는데 내겠어요? 못 내요.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그만 좀 세금 내라고 해. 그래서 농민 반란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원종, 애노에남, 그리고 빨간 바지를 입었다고 해서 적고적의 난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반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충신이죠. 이 충신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개혁을 해서 이렇게 바꾸세요 라고 하는 시무책을 하나 줍니다. 그게 바로 최치원인데요. 이 최치원의 시무책이 잘 받아들여져서 진성여왕이 딱 깨달음을 얻고 권력자들을 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 망해 잘 설득을 해서 정치를 했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텐데 이 최치원의 시무책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최치원은 내가 여기서 이제 뭘 하겠나, 난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하고 정치를 내려놓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다시는 정치에 손을 안 댔대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딱 봐도 최치원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우리 신라가 금방 망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지 우리 신라가 조금 더 안정되게 굉장히 강한 국가로 다시금 이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시무책을 냈는데 권력자들은 이게 뭐야, 우리한테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거네 이러고 그냥 싸그리 무시를 해버리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래서 정치를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갔고요.
이 신라 말기에는 중앙에서 이렇게 막 제대로 농민들을 안 돌보고 자기네들끼리 권력 다툼하고 막 지방에 무슨 일이 있는지 신경도 안 쓰다 보니까 지방에서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해요. 그게 바로 호족이라고 하는 세력입니다. 호족들은 지방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근거지로 삼아서 거기서 권력을 키워나갔던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해요. 이 호족들은 귀족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당시 신라는 귀족은 전부 다 수도 경주에 몰려 살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귀족은 아니고 한 지방에서 권력을 키우던 애들인데, 얘네가 두 가지의 종교 사상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요. 일단 선종이라고 하는 불교가 있어요. 그리고 풍수지리설. 선종은 일단 그 불교의 한 종파예요. 일단 불교는 옛날에는 열심히 글을 읽고 경전을 읽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던 그런 풍조였는데, 이 선종은 글을 읽을 필요가 없이 그냥 개인이 수행만 하면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풍수지리설은 수도 경주 이외에 지방에 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있다. 내가 다스리는 지역 중요하다네? 나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권력자였구나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권력을 더욱더 키워나가게 되었어요. 이 풍수지리설은 그래서 신라가 수도가 경주였거든요. 그래서 경주 중심의 그런 지역관을 벗어나서 지방의 중요성을 좀 알게 해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지방의 중요성이 좀 부각이 됐고요. 호족에다가 제가 지난 시간에 누가 호족과 손을 잡고 이제 신라를 뒤엎을 그런 준비를 했다고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바로 육두품 세력입니다. 왜냐면 육두품은 그 골품제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실력이 좋아도 올라갈 수 있는 그 계급이 한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불만이 아주 많았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호족과 손을 잡고서 이 신라를 뒤엎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호족하고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호족들엔 누가 있냐면 양길, 경원, 궁예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족들이 지방에서 세력을 막 키우다 보니까 나의 자그마한 나라 같은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때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경원과 궁예 두 사람인데요. 먼저 후백제부터 볼게요. 이 후백제는 누가 세웠냐? 바로 여기 견훤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어요. 견훤이 완산주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후백제를 세웠습니다. 이 완산주는 지금 전주예요, 전주. 여기를 점령을 하고 이제 후백제라고 하는 국가를 세웠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 신라를 침입을 해요. 신라의 왕이었던 경혜왕을 죽이고 김부를 왕으로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후백제 간단히 본 거고요. 다음은 후고구려예요. 후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궁예입니다. 자기가 신라의 버려진 왕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권력을 키워나가가지고 후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 이름을 좀 바꿔요. 후고구려에서 마진으로 바꿨다가 태공으로 바꿔요. 그리고 수도도 처음엔 송악이었다가 최종적으로는 철원으로 수도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 철원에 그 수도를 사놨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지금 DMZ가 있어요. 그 DMZ에 후고구려 그 궁성 있죠. 이 태봉 궁성에 그 유적지가 있어요. DMZ에.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DMZ에 있어가지고 우리 독자적으로 조사를 못하고 거기 지뢰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북한하고 같이 협동해서 해야 되는데 북한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발굴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무튼 철원에 지금 DMZ에 그 터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저 직접 가서 봤거든요. DMZ 가서. 거기 철원에 가면 그 신청하는 게 있어요. 당일 가서 신청도 가능하거든요. 안보 그 탐방 이런 거. 그래가지고 거기 DMZ까지 보고 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 후고구려고 궁성 유적 터가 남아 있다는 거, 요거 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궁예는 중앙 정치기구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광평성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시험에 가끔 나와요. 그래서 광평성이라고 하는 요런 정치 그 기구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 요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궁예는 철원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서 그 호족들이 힘이 되게 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호족들을 누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족들이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똑같은 그 호족 출신인데 왜 쟤만 왕이야? 약간 그래서 권력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힘이 이제 왕권이 좀 약해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궁예가 그 호족들을 좀 누르기 위해서, 호족들의 힘을 좀 누르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미륵불이라고 칭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철원으로 수도를 옮기고 나서부터. 그러면서 그 되게 유명한 거 있죠. 그 기침소리 낸 사람들, 너 반란을 모의하고 있구나, 너 마구니 씨였구나 라고 해서 다 때려 죽였잖아요. 그래서 자기 관심법 있다고, 너의 속을 내가 다 뚫어볼 수 있다, 난 그런 관심법을 가진 미륵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죽여요. 근데 이게 아마 호족들의 힘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거 같기는 한데, 정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궁예가 돌아버린 거일 수도 있는데 정확한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힘을 누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법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이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난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그냥 죽을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 궁예 새끼 몰아내야겠다 해서 궁예 밑에 있던 왕건이 있어요. 왕건을 내세우고 궁예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왕건을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 왕건이 세운 나라가 고려라고 하는 나라고요. 수도는 송악으로 삼았습니다. 얘도 원래 그 송악 출신 호족이에요. 그래서 자기 그 근거지에다가 수도를 삼아가지고 힘을 또 키운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고려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신라 있죠. 그리고 백제가 있네요. 고구려도 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가 다시 시작이 됐네. 근데 또 삼국시대라고 부르기에는 그 전 시대 삼국시대하고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삼국시대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후삼국시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신라, 백제, 고구려가 다시 생긴 요 시기 후삼국시대입니다. 왕건에 의해서 고려가 만들어지고 신라하고 백제가 계속 존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왕건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삼국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이 삼국을 통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 후백제가 계속 이제 통일을 하려고 옆나라를 계속 공격하고 건들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후백제하고 먼저 전투를 벌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공산전투인데요. 공산전투는 고려하고 후백제가 싸운 거였어요.
이 전투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바로 후백제가 이겨요. 이때까지만 해도 고려가 그렇게 다 막 씹어먹을 정도로 강하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때 후백제가 이기는데 이 공산이 거기에요. 대구에 팔공산 있죠. 거기에요. 그래서 거기서 싸운 건데 그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 고려에 신순겸이라고 하는 그 장수가 등장을 해요. 이게 계속 이제 밀리고 있으니까 왕건까지 사망을 할 위기에 처해진 거죠. 그래서 신순겸이 왕의 옷을 자기가 대신 입고서 자기가 유인을 할 테니까 그 사이에 왕은 빠져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순겸이 왕 옷을 대신 입고 왕인 척 적군을 유인을 해서 자기는 죽고 왕건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왕건이 이 신순겸의 그런 희생을 높이 사서 굉장히 그 이후에 무덤도 되게 잘 만들어주고 남아있는 유족들한테도 되게 대우를 잘해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순겸의 이런 희생으로 왕건은 무사히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전투가 공산 전투고요. 이 이후에 절치부심에서 드디어 고창 전투에서 다시 한번 붙게 됩니다. 고려하고 후백제가 다시 붙었어요. 여기서는 드디어 고려가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백제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좀 분열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견훤이 이제 후임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후임자로 보통은 첫째 아들을 뽑거든요. 근데 얘가 그 넷째 아들인가? 걔가 좀 예뻤나 봐요. 그래서 걔한테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신검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첫째고 내가 공이 더 많은데 왜 나한테 후계자를 안 줘? 라고 하면서 정변을 일으켜서 아빠였던 견훤을 금산사라고 하는 절에 가둬버려야 유폐시켰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금산사에다가 가둬버렸어요. 자기 아빠가 자기 후계자로 안 해줬다고 아빠를 금산사 절에다가 아예 가둬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이후에 견훤이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 고려에 귀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고려에 가서 내가 여기에 속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 고려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항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왕이었잖아요. 왕은 한 나라의 모든 군사적인 기밀을 다 알고 있어요. 지리적인 것도 완벽하게 알고 있겠죠. 그런 정보가 고려로 다 흘러갔을 거예요. 그래서 고려한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고려하고 후백제가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나머지 한 나라 어디 있어요? 신라. 신라 뭐 하고 있었을까요? 신라는 이미 그냥 손으로 이렇게 툭 건들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왕건도 굳이 신라를 먼저 건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미 그냥 넘어갈 대로 넘어가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신라는 우리 지금 쟤네들이 싸우는 거 보아하니까 후백제에도 고려에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구나.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현실을 자각하게 돼서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이 항복을 합니다. 이게 935년이고요. 이후에 고려하고 후백제의 마지막 전투 1, 2천 전투가 벌어져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고려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고려의 후삼국 통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후삼국 통일은 936년이에요. 그래서 936년에 고려가 최종적으로 후삼국 시대를 다 통일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한반도는 통일된 국가가 완성이 됐고요. 이때를 이런 말을 좀 쓰더라고요.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다. 이런 말을 좀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외세의 개입이 없이 자기들끼리 전투를 해서 통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좀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후삼국 시대의 통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려의 초창기에는 어떻게 국가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나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